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레스터시티 블랙번입니다. 홈팀 레스터시티는 4-2-3-1로 안정점유와 전진 속도를 좋아합니다. 하비 반즈 이탈에도 측면 전개 넣으며 다카는 타이밍 점프로 수비를 압박합니다. 그는 오프 더 볼이 좋으며 뒷공간 침투 순간 가속력이 위협적입니다. 아이오우는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며 볼 터치 후 방향 전환이 빠릅니다. 윙크스는 빌드업 중심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후방 안정에 기여합니다. 점유 후 전환이 빠르며 크로스 타이밍을 조절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세트피스에서는 장신 센터백이 적극 전진하며 후반 집중력 약한 팀을 공략합니다. 후반에도 압박 정확도가 유지되며 75분 이후에도 템포 유지가 가능한 체력 구조입니다. 원정팀 블랙번은 4-2-3-1로 맞불을 놓으나 전환 시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특히 풀백 위치가 불안정해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오아시는 활발하지만 지원이 늦어 전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고보는 템포 조절을 맡지만 압박 강할 때 실수가 늘어납니다. 타바레스는 돌파가 날카롭지만 피지컬 약세로 박스 진입 성공률이 낮습니다. 후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한 번에도 실점 위기가 생기며 세컨드볼 대응도 느립니다. 이 약점이 레스터에게 결정적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후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레스터는 전방 압박 후 세컨드 찬스를 빠르게 연결하며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카의 타이밍 점프와 윙크스의 킥이 맞물리면 후반 한 방이 언제든 나옵니다. 반면 블랙번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세트피스 라인이 무너집니다. 박스 안 1대1이 자주 풀리며 장신 자원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레스터가 코너 프리킥에서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엔 점유로 흐름을 잡고 후반엔 세트피스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블랙번은 체력 유지가 관건이나 후반 집중력 저하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레스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완성도와 집중력 유지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노리치 시티 헐시티입니다. 홈팀 노리치는 최근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으며 3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이 동시에 열리며 센터백 윙백 커버 타이밍도 엇갈립니다. 그래서 세컨드볼 대응이 약해지고 후방 지원으로 공격 루트가 자주 끊깁니다. 츠르나츠는 빌드업을 주도하나 압박 시 선택폭이 좁아 역습 노출이 잦습니다. 미르코 토픽은 중원 커버를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 차단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합니다. 결국 수비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있어 단기간 개선이 어렵습니다. 상대 템포가 빨라질수록 공간 방어가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워정팀 헐시티는 4-2-3-1 기반으로 점유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맥버니는 피지컬로 볼을 지켜내고 아킨톨라, 게라트는 세컨드 지역 침투로 득점을 노립니다. 아킨톨라는 방향 전환이 날카롭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듭니다. 게라트는 박스 근처에서 킥 정확도가 높아 세컨드 찬스에서 위협을 만듭니다. 헐의 전개는 중앙 측면 안쪽으로 좁히는 구조이며 수비를 밖으로 끌어낸 뒤 공략합니다. 전환 과정에서도 중원 밸런스가 유지되고 역습 속도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리치의 불안한 3백은 헐의 전개 템포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안정과 템포 관리가 핵심이며 노리치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이 계속 불안합니다. 그 결과 측면 수비가 무너지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헐은 맥버니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이 강화된 흐름입니다. 아킨톨라, 게라트 침투가 살아난다면 노리치 3백은 쉽게 붕괴될 전망입니다. 노리치가 홈 이점으로 반전을 노리겠지만 근본적 수비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헐이 템포를 지배하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직력 vs 안정감 구도지만 노리치의 불안 구조가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세 번째 웨스트 브로미치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홈팀 웨스트 브로미치는 4-2-3-1 기반으로 안정 빌드업과 세트피스를 병행합니다. 헤게베는 중원 볼 순환을 주도하며 수비 전환에서도 균형을 잡습니다. 월레스는 측면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간을 넓히며 세트피스 킥과 돋보입니다. 몰런비는 압박볼 커버가 뛰어나 전환 시 템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세트피스를 위한 구조 완성도가 높아 찬스 창출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코너 프리킥마다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볼 연결로 득점을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해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빌드업을 초반부터 제어합니다. 그래서 높은 점유율과 세트피스 위력은 오늘 경기에서도 핵심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원정팀 셰필드 웬즈데이는 3-4-1-1을 사용하나 수비 조직력이 지나치게 불안합니다. 로우 카다 마르테리는 역습 시도는 좋지만 빌드업 압박에 쉽게 흔들립니다. 베넌이 조율을 맞지만 세컨드 라인 간격이 넓어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12경기 25실점, 경기당 2실점 이상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3백은 커버 타이밍이 늦고 세트피스 마크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장신 자원 상대 공중전에서 밀리며 반복 실점 위험이 큽니다. 이 약점이 드러난다면 웨스트브롬 세트피스 루틴에 무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활용과 수비 안정성의 차이가 흐름을 가를 전망입니다. 웨스트브롬은 전방 압박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코너 프리킥 상황을 능숙히 만들어냅니다. 월레스의 킥과 장신 중앙 자원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반면 셰필드는 간격이 벌어지고 3백 소통 불안으로 세트피스 실점 위험이 큽니다. 또 전방 압박이 약해 롱패스 전개를 제어 못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세컨드볼 싸움에서 앞서는 웨스트브롬이 초반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셰필드가 라인을 내려도 측면 크로스 세트피스 앞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직 완성도와 공중전 경쟁력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네 번째 비아레알 라요 바이카노입니다. 홈팀 비아레알은 4-4-1을 기반으로 전환 시 좌우 밸런스를 정교하게 유지합니다. 페페는 수비 라인 앞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1차 빌드업부터 과감히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예레미 피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능합니다. 그가 안쪽으로 파고들면 게의 연계가 맞물리며 중앙 압박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게에는 탄력과 방향 전환이 좋아 라요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립니다. 홈에서는 압박과 라인 유지가 조화되며 하프라인 이후 전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 피노게의 침투가 맞물리면 전방에서 쉽게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전환 직후 세컨드볼 회수율도 높아 재정비 전 2차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정팀 라요는 4-4-1-1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가 느립니다. 데프루토스는 측면 압박은 적극적이나 폭기가 늦어 수비 균형이 흔들립니다. 28라조는 템포는 빠르지만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느슨합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템포를 잡지만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라인 뒤 공간을 자주 허용합니다. 전방 압박이 풀리면 수비 블록 간격이 25m 이상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쉽게 공을 잃고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노출이 잦습니다. 라인이 정렬되기 전 두 번째 패스에서 침투 허용이 반복되며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전반 후반 모두 체력 소모와 간격 관리에서 어려움이 이어지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리커버리 속도 차이가 핵심입니다. 비아레알은 홈에서 압박 템포를 맞추며 전환 속도에서 라요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페페가 전개를 풀면 피노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라인을 흔들 전망입니다. 이때 게가 타이밍을 맞추면 한 번의 전환으로 결정적 찬스가 나옵니다. 반면 라요는 압박이 끊기면 뒷공간 커버가 늦어 중원 간격이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프라인 이후 수비 밀도가 떨어지며 전환 대응도 느려집니다. 비아레알은 속도 공간 활용 전환 템포로 라요 리커버리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 체력차가 심해지면 세컨드볼 점유율도 비아레알이 크게 우세할 전망입니다. 특히 70분 이후 박스 근처에서 라요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아레알이 경기 페이스를 온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우디네세 아탈란타입니다. 홈팀 우디네세는 3-5-2 기반으로 수비 안정 지향하지만 전환 시 미드필더 복귀가 느립니다. 이게르 브라보는 전진 타이밍은 좋으나 공수 전환에서 위치 균형이 자주 무너집니다. 데이비스는 폭넓게 움직이나 커버 시점이 늦어 중원 압박 효율이 떨어집니다. 칼스트렘은 안정적 배급이 강점이나 세컨드 지역 경합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빠르게 전환하면 공간을 쉽게 허용합니다. 세컨드볼을 놓친 뒤 라인이 정비되기 전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을 연달아 허용합니다. 초반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전환 타이밍이 경기 리듬을 결정짓는 취약점입니다. 아탈란타는 3-4-3으로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을 병행합니다. 스카마카는 피지컬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키며 세컨드 지역으로 정확히 내줍니다. 데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파살리치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세컨드볼 회수 유효 슈팅을 만듭니다. 이 셋이 중심을 잡으면 공격 템포는 자연스레 가속됩니다. 스카마카가 축이 되고 데케텔라에르가 넓히며 파살리치가 박스 앞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전형적입니다. 또 전방 압박 직후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미드필더 복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구조로 아탈란타는 세컨드 지역을 장악하며 흐름을 틀어줍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과 미드필더 복귀 속도가 핵심입니다. 우디네세는 전환 시 라인이 정비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합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 케텔라에르 파살리치의 연계로 중원 전방 연결이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디네세 간격이 벌어지면 아탈란타는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 각을 만듭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 압박은 유지되고 우디네세는 체력 저하로 복귀가 더 느려질 전망입니다. 결국 세컨드 지역 지배가 승부를 가르며 주도권은 아탈란타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마인츠는 베르더 브레멘입니다. 홈팀 마인츠는 3-4-3 기반이며 흘러바흐가 좌측에서 전진 패스의 출발점을 맡습니다. 시브는 폭넓은 움직임과 빠른 돌파로 측면 공격을 열며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이재성은 중원이선 전환의 핵심으로 압박 회피 침투 타이밍 조절이 뛰어납니다. 세컨드 지역 연계가 빠르고 이재성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미드라인을 흔듭니다. 후방 전환 템포가 빠르며 볼을 잃어도 즉각 리커버리로 공격권을 되찾습니다. 시브의 좌우 스위칭과 흘러바흐의 하프 스페이스 연결로 전개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결국 마인츠는 이재성을 중심으로 브레멘의 불안한 세컨드 라인을 공략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브레멘은 4-2-3-1 기반이며 그릴이 중원 배급을 맡지만 강한 압박의 판단이 늦습니다. 은진만은 속도로 라인을 넓히나 수비 전환 폭기가 불안정합니다. 슈미트는 중거리 세컨드 대응은 좋으나 수비 가담 효율은 낮습니다. 전방 압박 출발은 좋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려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이 비며 중원 압박이 풀리면 조직이 흔들립니다. 공 소유 시 전개는 안정적이나 압박 시 빌드업 선택이 단조롭습니다. 수비가 한 번에 전진할 때 타이밍이 어긋나면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립니다. 결국 라인 컨트롤 불안이 전체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는 약점입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 지역 대응력이 핵심입니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전환 능력과 시브의 속도 돌파로 브레멘 수비를 지속 흔듭니다. 브레멘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잡겠지만 뒷라인 커버 지연 시 실점 위기가 큽니다. 특히 세컨드 라인 공백에서 이재성이 침투하면 정비전 박스 근처서 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 마인츠가 점유 템포를 가져갈 흐름입니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라인 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입니다. 홈팀 라이프치히는 4-3-3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합니다. 카르도주는 폭발적 침투와 마무리가 뛰어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카요코는 드리블 컷백 타이밍이 탁월해 중앙 침투와 박스 활용에 능합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압박 회피와 배급 능력이 좋아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냅니다. 3명 조합은 하프 스페이스 전개에서 시너지가 강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점유 후 한 박자 빠른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또 좌우 풀백이 동시 오버래핑해 폭을 넓히며 중앙 침투 루트를 엽니다. 그래서 라인이 정비되기 전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원정팀 슈투트가르트는 4-2-3-1로 중원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전방 압박이 늦어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미로비치는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지원이 늦으면 자주 고립됩니다. 볼테마드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압박 회피가 약해 볼을 쉽게 잃습니다. 르웰링은 좌우를 오가며 활로를 찾지만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 전환 속도가 둔화됩니다. 결국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이 문제이며 중앙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박스 근처 침투를 자주 허용하고 후반엔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싸움이 핵심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이 늦어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순간 카르도주 바카요코가 박스로 침투하면 수비는 대응 여유가 없습니다. 바움가르트너는 그 틈을 읽고 전진 패스로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라이프치히는 점유형이 아닌 순간 템포와 간격 붕괴를 이용한 전환형 구조입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 회수도 어렵고 전환이 끊기며 리듬을 잃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집중력이 흔들리면 빠른 템포에 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초반부터 압박 타이밍을 조율해 주도할 흐름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전진 압박을 해도 그 간격은 카르도주의 침투 앞에 붕괴될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유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홈팀 우니온 베를린은 5-3-2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직선 전환을 병행합니다. 라인을 내려도 간격이 촘촘하며 세컨드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일리치는 하프라인 아래서 전진 패스를 전개하며 전체 템포를 조율합니다. 안사는 압박이 어긋나는 순간을 파고들고 폭발적 침투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합니다. 캐디라는 중원 커버리를 모두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세컨드볼 회수 후 즉시 침투하며 일리치 안사 연계로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이 조직적 움직임은 프라이부르크의 느슨한 압박을 무너뜨릴 핵심입니다. 원정팀 프라이부르크는 4-2-3-1로 미드 압박 전환을 선호하나 최근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휠러는 측면 활동은 좋지만 수비 전환 복귀가 늦습니다. 그리폰은 세트피스 위협은 있지만 오픈플레이 전환이 느려 템포 싸움에서 밀립니다. 에게슈타인은 연결고리지만 간격이 벌어지면 커버가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약합니다. 압박 실패 후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공간을 쉽게 내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우니온에게 치명적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과 중원 압박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압박 시작이 어긋나 라인이 쉽게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일리치가 템포를 올리고 안사가 침투하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우니온은 일리치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전환하며 안사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캐디라는 중원 커버로 상대 역습을 차단합니다. 결국 주도권은 압박 타이밍을 더 정확히 가져가는 팀이 쥘 전망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컨드 대응 압박 실패가 반복되며 팍스 근처 수적 열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니온이 전반부터 리듬을 잡아 중원을 흔들며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8번째 장크트 파울리 메넨글라트바흐입니다. 홈팀 상파울리는 3-4-1이 기반으로 전개 속도와 세컨드 찬스 창출이 뛰어납니다. 페레이라 라게는 중앙에서 정확한 배급과 롱패스 전환으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아운톤지는 꾸준한 침투로 뒷공간을 노리며 공격폭을 넓힙니다. 시나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세컨드 연결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홈에서는 초반 템포가 매우 빠르며 상대 진영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라게의 중거리 시나니 컷백은 결정적 루트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교체 자원이 다양해 후반에도 템포 유지가 가능하며 중원 활동량 증가로 장악력도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전환과 초반 압박으로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를 집중 공략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글라트바흐는 4-2-3-1이지만 수비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최근 8경기 18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 수준의 불안정함을 보입니다. 타바코비치는 돌파는 좋으나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고립이 잦습니다. 하크는 수비 전환이 늦어 중원 공백이 생기며 슈테거는 연결은 좋지만 커버가 약합니다. 수비 간격이 유지되지 않아 중거리 컷백 대응이 취약합니다. 세컨드 볼 클리어링 이후 폭기가 늦어 실책이 반복되며 전환까지 영향을 줍니다.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후방이 더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 대 수비 조직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상파울리는 빠른 템포 전방 압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라게의 전진 패스와 시나니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은 글라트바흐 수비를 흔드는 핵심입니다. 아운톤지는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낸 뒤 침투하며 공격 옵션을 더욱 늘립니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중원 압박이 약해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고 후방 노출이 반복됩니다. 최근 8경기 18실점은 구조적 붕괴를 의미하며 롱패스 한 번에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교체 전력에서도 상파울리 우위이며 후반에도 템포 유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홈 집중력 압박 공격 완성도에서 상파울리가 확실히 앞설 전망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